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개미처럼 일하고 있는 미국 개미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지역에 리얼터로 일하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어팩스 리얼티 어소시에이트 브로커 황계실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언제부터 이 리얼터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2008년부터 리얼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 만 12년 되었고요. 한 1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아, 14. 리얼터를 혹시 어떤 시작한 이유나 계기가 있으시면은? 저는 항상 집에 관심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뭐 인테리어나 아니면 또 부동산, 이 리얼터라는 직업이 좀 출퇴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메리트가 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얼터라고 그러시면은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네. 테니까 한국어로 그러니까 건물이나 집, 뭐 땅, 가게 아니면 뭐 비즈니스, 그러니까 가게나 비즈니스는 좀 같은 종류인데 모든 부동산을 팔고 사는 한국 부동산 공인 중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리얼터 일을 하시면서 네. 이걸 이제 지금 거의 풀타임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하시는 어떤 분들은 약간 뭐 주말에만 일할 수 있나 또 그런 파타임 개념으로도 일을. 글쎄 그렇게 이제 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 잡이 있거나 이거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풀타임을 해야 되고요. 보통 리얼터 잡이 보기와는 굉장히 터프한 좀 노가다 성질이 많아서 제 생각에는 풀타임을 하는 게 여기에 올인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리얼터를 어떻게 하면은 이 리얼터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나이가 18살 이상이고 하이스쿨 졸업자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우선 이제 내가 라이센스를 하고 싶다 그럼 60시간 프리 라이센스 클래스를 듣고 자격이 주어면 시험을 보고 시험을 본 다음에 이제 오케이가 되면 그 정부에서 크레딧 체크업이나 이런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이센스를 받으면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아무 브로케이지 폼이나 부동산 회사에 가서 자기가 등록을 하면 세일즈 퍼슨이라 그래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13년간 네. 이 일을 하시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매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매매는 그러니까 정말 그 집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집이 없는 상황이지만 너무 집이 없는 상황에 많은 경쟁이 있지만 오파를 스트롱하게 잘 써서 제가 그 바이어 분한테 집을 사줄 수 그러니까 그 계약 자체가 성사됐던 것도 있고요. 또한 뭐 굉장히 좋은 집이지만 좋은 현 컨디션도 좋지만 좋은 가격, 그러니까 아주 낮은 가격에 잘 사들여서 지금까지도 예를 들어서 뭐 페어크레스의 투카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60만 불, 61만 불에 나오는데 제가 2015년에 사들인 분은 그때 당시 가격도 57만 했어요. 그걸 53만 5천에 사들여서 지금도 만나시면 너무 좋은 동네에 좋은 집을 싸게 사주셔서 이제 너무 아직까지도 행복하고 고맙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근데 시세가 56만인데 어떻게 53만이 나왔지? 그때 이제 제가 잘 깎아드렸죠. 그리고 또 정말 집은 사고 싶은데 좀 재정적으로 모자라신 분이 뭐 FH 융자를 받는다든가 해갖고 자기가 그러니까 거의 20년 동안 집은 사고 싶지만 타운하우스가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지난 1월이었는데 집값도 뭐 만불도 깎아드니까 너무 싸게 사드리고 좋은 집을 사드렸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손님도 행복하고 저도 너무 뭐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뿌듯하고 보람되고 기분이 좋죠. 그러면은 요즘에 왜 성수기랑 비수기가 있는데 좀 나누자면은 언제가 성수기? 없어요. 비수기 성수기도 없고 겨울에도 정말 집이
그러니까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이 나오면 바이어들이 뭐 특히 알링턴 같은 경우는 오퍼가 13개 들어왔다는 알링턴 콘도 같은 경우는 13개가 들어왔었어요. 그 알링턴은 그 버지니아 아니 어디야 그 페이스북 거기 본사 바로 옆이잖아요 거기. 네네네. 알링턴 바로 거기잖아요. 네, 크리스탈 시티, 뭐 볼스톤, 라슬린 거기는 한 집에 오퍼가 13개 정도 들어올 수. 거기 근데 지금 엄청 올랐을 텐데. 많이 올랐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한 600 스퀘어피트가 43만 정도 돼요. 거러지 하나 있고. 볼스톤 같은 경우는요.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죠? 네네. 제일 많이 오른 적이 센터빌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센터빌이요? 네. 센터빌. 네, 제가 사드린 센터빌 집이 10만 불 이상 오른 걸 알고 있습니다. 센터빌 많이 센터빌 페어팩스가 아무래도 이제 대중적인 분들이 많이 사시고요. 집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스퀘어피트도 어느 정도 뭐 한 2,000 이렇게 뭐 1,600 이상 나오니까 페어팩스보다는 집도 크고 그러니까 많이들 선호하고 계세요. 거기가 또 DC랑 이 센터빌은 조금 먼데 이 페어팩스 지역은 그래도 DC랑 출퇴근 많이 하시잖아요. 네, DC에 이제 잡이 있으시는 네, 분들.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쪽도. 근데 센터빌 그 메트로에 파킹 해놓고 다니시는 분도 많고요. 아, 그치. 예, 비엔나 메트로. 예, 거의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이죠. 뭐 어디 살든 외곽으로 나갈수록 집은 크지만 가격이 싸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것 같아요. 맨 처음 일을 시작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하고 계시든지 안 하고 그렇죠. 계시는지.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초반에 이걸 어떻게 이제 마케팅을 하시고 어떻게 버티셨는지, 그리고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약간 그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는지 조금 그런 거. 솔직히 지금도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항상. 왜냐면 그만큼 오래되면 그 익스펜스가 많이 나가잖아요. 뭐 광고비, 그다음에 뭐 마케팅비. 그러니까 항상 만약에 이제 재현 씨가 지금 리얼터를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광고를 많이 하고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도 지금 현재로서는 온라인에 주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했을 2008년도 당시에는 저는 이제 좀 그 전에 아시겠지만 중앙일보에서 일을 해서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많았고 또 포텐셜이 많았고 벌써 이제 황계실은 누구다라는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쟤는 뭐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 이걸 알아주셔서 뭐 첫 해도 바로 이제 트랜잭션을 할 수 있었고요. 그때 시작하는 마음이나 지금이나 저는 아직까지도 초심을 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 진짜 죽어라고 해야지만 현상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8년도에 시작하셨을 때가 그때 서프라임. 서프라임 모게지 서프라임 사태가 있어서 완전 슬로우할 때. 저는 처음에 근데 숏세일을 많이 했어요. 숏세일 하면서 숏세일은 아무래도 일반 세일보다 일이 많고 더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드 트레이닝부터 시작해서 한 거고 이제 뭐 중알보 직원들도 저한테 집을 사시고 또 숏세일도 하시고 그리고 주변 그래서 처음부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때는 약간 지금 미국 경기가 되게 안 좋을 때라서 숏세일이랑 뭐 포클로저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셨겠네. 네. 그죠? 네. 숏세일을 많이 했고요. 포크로저는 저희가 안 해요. 포크로저는 네, 포크로저 물건은 사드렸죠. 사드려. 네, 리스팅은 숏세일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손님 집을 숏세일 해드리는 걸 많이 해드렸고, 포크로저 물건은 많이 사드렸고. 그럼 포크로저가 된 거를 이렇게 사는 거. 네. 가격에 산다라고 치면은 보통 인컴의 한 몇 프로 정도면. 인컴의 몇 프로라 그거는 이제 융자할 때 그 퍼센테이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이 집을 사서 그러니까 모게지를 감당할 수 있나? 그리고 모게지뿐만 아니라 부대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사태가 난 거는 사람들이 큰 집을 원하다 보니까 이게 뭐 대박이 날 거다. 그리고 내 월급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월급은 뭐 1,800불인데 5,000불, 6,000불씩을
모기지를 생각하고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가능해요, 그게? 근데? 왜냐하면은 작은 집에서 그 에큐리를 뽑아서 그거로 다운을 하고 큰 집을 그러니까 그래서 다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모기지는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렌트비 자기가 이제 본인이 매달 내는 렌트비에서 이제 한 200~300불, 네. 400~500불 이 정도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모기지로. 제일 중요한 문제죠. 과연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이 페이먼을 잘 낼 수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30년 내니까 네. 30년 융자를 많이 선호하시니까 30년 동안 그거를 꾸준히 이제 내실 수 있나 없나 딱 그걸 생각하셔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죠? 2008년도에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2020년 이제 거의 12년, 13년 정도가 됐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가장 많이 달라졌나요? 제일 많이 달라진 거는 이제 온라인이 활성화돼서 그전에는 이제 손님들이 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손님들이 다 뭐 매물이라든가 그런 걸 다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진로나 레드핀 같은 그런 사이트가 많아졌죠. 온라인 인터넷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집에 대한 정확한 그러니까 진로나 레드핀 같은 경우는 팔린 것도 계속 뭐 포세일로 나오고요. 어떤 거는 뭐 포세일 물건이 아닌데도 물건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실시간에 그거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들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거는 메리트가 있고 또 뭐 12년 이상 그런 경험과 그 일을 해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집에 대한 거는 더 손님들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은 많이 알 수 있죠. 2020년 네. 2020년 지금 2월 달인데 이 워싱턴 지역의 어떤 만약에 부동산 어떤 전망을 좀 하신다. 그러면 부동산은 굉장히 지금 핫한 상황이고요. 우선은 1월, 2월 때 되면 작년 같으면 이제 컨트랙터 하시는 분들이 컨트랙터나 뭐 히링 에어컨 수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셨대요. 집을 뭐 리마델링 하거나 업그레이드 해서 3월 달에 내놓는데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분들 잡이 슬로우하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 그렇게 고치지 않아도 뭐 많이 업그레이드 안 해놔도 집이 팔릴 수 있으니까 그냥 파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는 또 이자율이 너무 싸니까 집을 마켓에 내놓지 않고 자기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을 재융자를 해서 계속 거기에서 사시는 거예요.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려면 다른 집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살 집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올라가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한 렌트비 또한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은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집값이 상승하면 렌트비도 당연히 같이 네. 그리고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정말 밀레니엄 세대들은 집을 워낙 또 사고자 하는 생각들이 없는데 더 안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렌트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